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그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일주일 동안 채널을 비워놨는데도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밀린 뉴스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다시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는 380.84달러를 기록했고 2.61%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 스페이스X 역시 123.99달러를 보여주며 마이너스 5.43%로 테슬라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S&P는 1.01%의 하락과 나스닥은 1.4%의 하락, 다우 역시 0.77%의 하락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눌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끝까지 좀 깊게 파보려고 하고 최근 밀렸던 다른 소식들까지 정리해서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어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최근 나오고 있는 블룸버그의 뉴스를 확인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개인 순자산이 한 달 전 최고점이었던 1조 3,200억 달러에서 지금 7,920억 달러까지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 달 사이에 5,280억 달러가 사라진 건데 웬만한 나라 하나의 연간 예산 규모가 통째로 증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현재 세계 1위의 부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인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이 세르게이 브린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자산의 대부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지분에 물려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는 뉴럴링크나 보링 컴퍼니 같은 이 비상장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참고로 뉴럴링크는 작년 9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보링 컴퍼니는 56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매일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집중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지난달 상장 이후 오히려 사상 최저가까지 밀려 시가총액 기준 1조 달러가 증발한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에는 스타쉽의 13차 발사 시도까지 엔진 고장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스페이스X도 테슬라와 같이 선행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미래의 기대를 잔뜩 땡겨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테슬라에서 리콜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 니자는 테슬라의 청원을 공식 기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상은 2017년부터 23년형 모델 3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형 모델 Y까지 정확히 19,917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 테스트 결과 시범구역에서 최대 230.1 칸델라까지 측정되었다고 하는데 연방 기준치는 125 칸델라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법정 최대치를 2배 정도 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신고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측정을 통해서 2024년 3월 니자에 자진 신고한 수치인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해놓고 테슬라는 몇 주 뒤에 이 정도는 리콜할까지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면제 청원을 냈습니다. 니자는 이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는데 결국 리콜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럼 이런 리콜은 테슬라만 겪는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밝기에 대한 리콜은 2022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테슬라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문제를 겪은 회사는 GM입니다. GM도 82만 대의 대규모 헤드라이트 관련 리콜을 피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청원을 냈다가 기각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테슬라 케이스와 완전 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2년에 모델 3와 포드의 브롱코, 리비안의 R1T 등의 LED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강제해달라는 청원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니자는 그 청원을 오히려 기각했고요. 이 당시 모델 3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니자에서는 리콜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헤드라이트가 눈이 좀 부시다라는 민원에도 니자는 리콜을 선언하지 않더니 이 테슬라가 스스로 측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진 신고를 했더니 리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니자가 말하고 있는 테슬라의 헤드라이트의 리콜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19,917대에만 해당된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나라로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리콜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을 넘어가고 있는 헤드라이트에 눈부시는 빛이 운전자의 정상적인 시야 범위 밖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눈부심을 유발한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닛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제로 닛자는 테슬라 차량의 눈부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고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많은 부분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17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최신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리콜 대상이 된 차량들은 조명의 물리적인 각도와 밝기가 현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의 방문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FSD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차량이 더 빠른 차선을 향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심한 차선에 자꾸만 들어간다라는 불만이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개입하게 된다면 FSD는 그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앞으로 FSD는 운전자의 취향을 더 따라가는 쪽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좀 놀라운데요. 현재 FSD는 사람의 취향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구형 하드웨어는 이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최신 나오고 있는 LED 헤드라이트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데이트와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FSD가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주차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할 때 후진 주차를 해서 나갈 때 편하게 나가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 주차하는 법이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를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건 역시 사용자의 취향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세밀한 습관까지 구분해서 학습해야 되기에는 FSD 버전 15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사이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로보택시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리콜 문제와 또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이번 테슬라의 헤드라이트 리콜은 이 대상 차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어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테슬라는 라트비아와 우루과이에 매장을 확장하면서 점점 더 차량 판매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차량 판매는 앞으로 FSD와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요. 같은 주에 구글의 알파벳과 인텔, IBM과 T-모바일 등 대형주들 역시 줄줄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준은 7월 28일과 29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번 리콜은 큰 수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닝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닛자에서 나오고 있는 규제가 과연 이번 한 번의 리콜로 끝날지 아니면 더 확장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질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이번 주 380 정도를 보여주면서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반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사업 붕괴의 신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두 회사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 작은 마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현재 두 기업은 같은 길을 좀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테슬라만 겪었던 일도 아니고 GM도 이미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헤드라이트의 리콜 역시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어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이번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FSD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생산하고 계속 쌓이고만 있는 사이버캡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 본격적으로 사이버캡은 언제쯤 시장에 투입하게 될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어닝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관련된 Q&A와 또 많은 월가의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